자, 이사님, 일단 미국 시장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는 강했습니다. 이 강하다는 말이 뭐 시장이 이제 턴을 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그 업종의 흐름은 부족하고요. 아직 뭐 낙폭과대 쪽,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이러한 업종들 순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그 시장의 키를 볼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정 지표를 대입해서 이게 지표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보다는 그 거래 대금 자체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시장은 특정 종목 업종에 집중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52주 신고가를 보더라도 특정 업종이 이 52주 신고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개별 종목 이슈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다만 52주 신저가 같은 경우가 반도체 업종 쪽, 특히 대형 IT 업종 쪽으로 집중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오플라인 머터리얼즈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52주 신저가가 나타났거든요. 이 시장 자체를 저희가 놓고 본다고 하면은 뚜렷하게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고 그 흐름이 부재한 상황이고 신저가 쪽 업종 흐름 정도 체크를 하고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통상적으로 좀 기대감을 삼고 상승이 나타나면 연속되는 흐름 나타날 수 있는데 저번에 미국 시장 휴장 때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약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기존의 사항을 대입해서 시장을 보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오전 시장 시초가 가격에 야간 선물을 대입하면은 이론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거래소는 상승하고 시작입니다. 그 거래소의 상승폭과 퍼센트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낮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기계적으로, 이 기계적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시초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갭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연속적으로 강하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10시까지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살펴보고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단 이 반도체 산업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된 것이 실적은 좋으나 어쨌든 4분기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지금 이제 산업 전체가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밑꼬리가 꽤 크게 달렸네요. 네네. 미국 시장 보니까 거의 한 7% 빠졌다가 네. 한 3% 네. 하락으로 이렇게 어쨌든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IT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조선 산업 같은 경우 두 업종을 말씀드릴 때 사이클 산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위로 턴했다 보니까 시장 대비 강할 수 있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게 하락 이후 상승할 때도 동반해서 강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겠고요. IT 업종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수요 둔화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4분기까지는 수요 둔화가 기정사실하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예로 들면 뭐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 이 마진 같은 경우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 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IT 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즉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IT 쪽의 주가를 논하기에는 그만큼 사이클이 빠르다는 말이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대입해서 하는 것도 크게 맞지 않습니다. 즉 주가가 더 빨리 부정적인 요인을 반응해서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상승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사이클의 산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대형 서버단에서 실제적으로 뭐 그런 주문을 하는 그런 게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피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오고 있고 그럼 이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이크론과 대입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더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바로미터를 놓기보다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점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62조 원대를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는 실적을 환산을 했을 때 62조 원이 밴드 하단입니다. 저희가 매수를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62조 이하에서는 SK 하이닉스, 시장, 그 다음에 IT 산업, 사이클을 대입을 해봤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 구간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 가격, 우리가 지금 하락장, 네. 근데 이제 흘러내리는 하락장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서 지금 유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요거를 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변화 자체에 대한 매크로, 이 이슈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크로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이 몇 bp 한다. 그 다음에 이 물가와 관련된 지표 자체가 지금 세부적으로 유가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매크로 이슈에 매몰이 돼서 시장 자체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종목 자체도 그냥 무작정 하락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매크로에 대한 포인트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 대비해서 이 감익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안 좋은 케이스를 반영했을 때 시총의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생각해 놓으면 대응이 편하거든요. 즉 매크로 이슈에 매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버리고 딱 포인트만 일단 보면 되거든요. 그 포인트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최근에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가격 변화율 자체는 미국의 물가 변화율에 대비해서 2개월 선행에서 나타납니다. 즉 120달러를 하회한 110달러 이 구간 자체는 저번 달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8월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이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비추어 볼 점은 이번 달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에 반응하기보다는 코멘트에 반응을 하게 되는 요소겠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점 자체는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하향입니다. 즉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실적이 개별 기업으로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여기에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실적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적으로 2분기 실적에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버릴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 추정치가 약 181조 원 수준입니다. 추정치는 일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조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많게는 10% 추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기준에서는 미국의 물가지수 변화율 자체는 2개월 뒤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에 크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코멘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 발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매수할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에 크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이 또한 특정 종목보다는 업종별로 갈려서 나타날 흐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 추정치 자체가 개별 종목을 모아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업종별로 이제 나눠져서 시장에서 인식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업종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매크로에서 더욱 쉽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
현재 한 110불 이상, 110불 중반 정도에서 100불 정도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반대급부라는 용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화학업종이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한 유가 하락, 한 단계 하락을 반영을 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순수 화학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시중 금리 같은 경우, 즉 그 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이 2개월 선행하는 미국의 그런 물가 지표를 다음 달 확인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금리의 톤이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존에 강했던 업종들, 시장 대비 강했던 업종, 그러한 업종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과대 낙폭 업종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때 단계에서 저희가 과대 낙폭 업종,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시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는 단계까지 돌입을 했는데 금리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다시금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매크로 이슈에 크게 매몰되기보다는 포인트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 그 업종별로 이번에 순이익 추정치가 확정되면서 시장에서 뭐 다시금 주도 업종, 조정 업종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의 확인이 필요한 한 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주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가 장전에 2분기 잠적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LG전자의 2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IT주 두 업종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관련된 실적을 그 실적 가이던스를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시장이겠고요. 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두 종목의 얘기는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하반기와 관련된 실적을 어떻게 이야기해 나가는지 그 톤의 여부를 체크하고 가는 게 지금 시장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유가의 변화네요. 네. 유가가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에 따른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화학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요? 네, 과대 낙폭. 네. 과대 낙폭주, 시중 금리가 이제 과대 네네. 낙폭으로 간다. 네네. 금리의 변화가 그러면서 있다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이 근데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반등의 폭을 네.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3에서 5%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낙폭 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라고 하면은 적게는 10%, 이제 많게는 20%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주가의 변화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춘 수급 흐름이라든지 연속되는 그 모멘텀이라든지 그 변화에 따라서 추가 상승 흐름은 갈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계속 관망하면서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유가 흐름 그리고 저희가 그 종목으로 만약에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 기준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그 밴드 하단과 관련된 종목들 SK 하이닉스의 62조, LNF 6조에서 7조 5천억 이러한 구간을 밴드 하단으로 저희가 종목을 기억해 놓고 만약 시장의 그 변수를 생각해서 뭐 수급이 다시금 엇갈려서 우리나라 지수만 특이하게 뭐 안 좋은 케이스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 최소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밴드 하단에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매수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종목군들의 밴드 하단 구간을 기억을 해놓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라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63조 7천억이니까 거의 62조 근처까지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LNF도 지금 7조 1,000억이니까 네. 6조? 네, 6조에서 7조 5천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 구간에 들어와 네, 있네요. 구간에 LNF 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표 준비하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 한 주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고 갈 점이 그 종목별로 수급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종목별의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이 해외 시장, 그 다음에 신흥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모습이었고요. 기관별로도 약간의 그 소위 말해서 펀드에서도 로스컷 물량까지 금요일에는 동반해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업종별로 수급의 흐름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업종군으로 다시금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때 추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 좋은, 즉 매도가 강했던 업종, 그 다음에 좋은 시장 대비해서 매수가 강했던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거래소 기준으로 먼저 보면 저희가 대형, 중형, 소형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소형이나 중형이 대형보다는 원래 강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 단계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도 더 강했었는데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대형 업종이 더 강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갈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체 창으로 좀 해주시죠. 네. 조금이라도 커야 이 모바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전체로 보시면 지금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중에서 시가총액 종목들 20위권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중형, 소형 쪽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쪽은 다 매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쪽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 중에서도 기금 쪽 일부 같은 경우가 중형 쪽은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시장 수급 흐름만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 20위권 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 강세, 개별 업종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수급 흐름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수급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매수만 있고 이 외국인 기관 매도 이러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타난 IT 쪽 로스컷 물량도 함께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금주의 이러한 수급 흐름이 다음 주까지 만약에 연속돼서 이 규모가 이 기준보다 한 10% 정도대로 더 커져서 금액이 한 현재 기준에서 8에서 9위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급적으로는 그때는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빈 수급이 되는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점에서 수급적으로 되려 이 매도 같은 경우가 점증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매도의 대응이 아니라 기관의 빈수급 같은 경우를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의 대응으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지금 이야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요즘 뭐 하락하는 주식 보면은 뭐 뭔가 어떤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사줄 사람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수급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체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개별 종목단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냥 실적이 됐든 일반적인 모멘텀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현재 시장에서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 금요일 시장 같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전체적인 업종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하기는 하지만은 주가는 동일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장 안에서 지금 무작정 하락을 생각하기에는 구간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PBR 기준으로 2,550에서 저희가 10% 감익을 대입을 해보면 2,400의 후반의 지수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매도의 실익도 없고
매수에 대한 현금 여력이 남아 있으면 한 10%라도 집행을 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하락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해본다고 하면은 다른 구간에 뭐 여기에서 레벨이 더 다운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매도 패닉 매도가 나오고 그 구간에서는 공포에 따라서 더 매수가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그 합리적인 기준 그거를 세워놓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업종을 한번 또 체크를 하고 가는 거고요. 이 업종 안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강했던 업종도 동반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가 매도가 강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시장의 하락 안에서 무작정 이와 같이 뭐 수급이 강했던 유통업을 산다, 접근을 한다, 오늘 당장 사야 한다. 그 접근보다는 저희가 기준상 정해놓은 그 지수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한 단계 더 지수가 수급을 통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수급이 빌 수 있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 업종을 플레이하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종목별로 봐왔던 밴드 하단 기준에 거의 도달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보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던 유통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뭐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요인, 즉 비용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 여기 비용 안에서 저희가 그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강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고 이 실적만 나오는 거는 제가 보자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하반기 실적까지 연속해서 가밍 요인보다는 최소한 뭐 분기별 플러스 요인이 있는 유통업 중에서 편의점 종목 그 정도까지 저희가 추려놓고 수급 안에서는 가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천천히 좀 매수에 들어갈 타임이다라고 네네. 보는 거고, 네네. 난 이거 동의 못해. 네. 아직도 2,200, 2,000 깨질 가능성이 높아.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기준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자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을 다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저희는 언제나 그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가까운 지표, 이게 주가에 가장 가까운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봐왔고 지금 그 봐오는 지표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수급 흐름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까 보신 뭐 매크로 같은 이슈도 포인트, 즉 뭐 유가라든지 금리 요인, 그다음에 저희가 감익이 나올 수 있는 2분기 실적 요인까지 함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을 생각하고 그 팩트 기반, 그다음에 시장과 그런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서서히 그런 기준으로 네네.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거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비관론이 많이 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과연 네. 끝이겠느냐, 더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 무역 적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네. 거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예. 저희 무역의 데이터만 보면 원래 외국인의 그 매수 기준으로 약간 데이터가 동행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도 물론 그 데이터를 봅니다. 보면서 근데 그 데이터가 무작정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별로 발표되는 데이터거든요. 월별의 데이터와 주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주가는 하루 1분에도 변화합니다. 후행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도 대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대입할 수 있고,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그래도 지금 선행 지수는 턴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또 다른 변수나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기준을 계속 그 데이터의 기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다른 데서 들리는 요인, 아니면은 무작정 언론에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이슈, 그 다음에 많은 매체에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왔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변화가 있으면은
그 기준에서 변하는 점을 저희가 대입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조금은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